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후 문제지만, 대선 이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는 현재로서는 대선 후보로서의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 되면 일개 당원입니다. 그렇죠. 전에 같으면은 대통령이 과거에는 총재를 겸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당무를 총재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이준석 대표 체제로 돌아갑니다. 대선이 끝나서 집권을 하고 선거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준석과 안철수는 앙숙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앞으로 뭐 이 공동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집권했을 때 그쪽 문제지만 통합 문제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천 문제, 지분 문제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이 소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준석과 안철수 두 사람이 진짜 박터지게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집권하자마자 뭐 이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원지간이 한 집안에 지금 있으니까 있게 되는 건데, 지금은 뭐 바로 선거가 이제 코앞이니까 뭐 그런 얘기 안 나오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냈다가는 큰일 나죠. 이거는 진짜 뭐 적전분열로 안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딱 대통령 되자마자 뭐 문제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벌써 합당 문제부터 흡수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그 싸움이 오갈 건데 그 이준석 대표로서 난 거대 야당의 대표다. 안철수는 그 대표는 아니 네가 거대 야당이든 말든 내가 윤석열하고 단일화 할 때 그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윤석열은 물론 뭐 종이로 적성 안 했지만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안철수 대표도 지금 자기를 따르는 국민의당 사람들 전부 다 또 이 지자체 선거에서 챙겨줘야 되고. 당연하죠. 그거 안 하면 이거 뭐 안철수 대표가 단기 필마로 국민의당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의결권을 행사하든가 뭐 좀 최고위원회라든가 좀 구성해야 되는데, 그 뭐 최고위원 두 자리를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또 야심이 또 보통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작년에 지금 어린 나이에 당대표 돼가지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자기의 공으로 계속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뭐 막바지에는 찬성을 이미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회동을 다 정해가지고 한다는데 뭐 반대할 수 후보가 한다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막바지에 이래서 지금 뭐 반대하고 가출해봤자 뭐 저만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자기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죠. 그렇죠. 자기 혼자 공을 다 차지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윤핵관 장제원이가 지금 이 마쿠에서 교섭을 다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이태규 저쪽 총괄본부장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것도 자기로서는 또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떨떠름하고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마 서로 이제 공신이 누구냐, 안철수냐. 안철수는 내가 단일화 해줘도 당선된다. 그럴 거고 이준석은 내가 2030도 끌고 오고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포용의 그 화답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라고 그럴 건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물론 당원 1호 당원입니까? 대통령 되면?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1호 당원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그러더라고요. 제도가 있는 것도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당원 중에서는 수석 당원이다, 제일 뭐 중요하죠. 당원이다.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 된다면은 물론 당원에 불과하지만 교통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자체 선거 이것도 사실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꼭 이겨야죠. 이걸 놔두고 지금 국회가 사실 2020년, 2024년까지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또다시 뺏겨버리면 안 되죠. 정말 식물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살아있기만 하지. 그 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감 선거가 그렇죠, 같이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같이 이게 하는 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사실 그래도 짧은 정치 경력으로서는 예. 정치력을 보여줬어요. 리더십을 확실히 네, 보였습니다. 보여줬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또 이준석 그 집 나간 이준석 몇 번이나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치한 맛은 없는 것 같아. 정교하고 정치에서 예, 예.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단은 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형 리더십이 예, 예. 대형 리더십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인상 자체가 예. 보스 같아요. 예, 보스. 예. 예.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를 보면 뭔가 큰 거물 같다. 예, 이런 그런 게 느낌이 들 있죠. 정도로 그 인상하고 본인의 하는 정치 행태하고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예. 디테일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TV 토론할 때마다 큰 사람들이 디테일은 약하죠. 그런 것은 이제 실무자한테 맡겨놓는 그럼요. 것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 고 교수님 이 김명수 대법원장 욕 많이 하지만 있죠. 저는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은 있죠.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예. 그 순회가 돼야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할 때 내가 내 몸으로 막아준다. 예. 너희들은 네가 소신껏 알아서 해. 그럼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욕먹을게. 예. 네가 알아서 네 소신껏 해라. 예. 이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보여준 지도력이 이번 아마 대통령 되면 또 대통령이란 자리에 주는 대통령 자리가 주는 권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당 문제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이준석과 그 안철수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결국은 맞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위치가 네. 이제는 뭐 이준석 이런 이제 사람들이 급이 다르죠, 이제. 급이 다르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아, 당은 그렇죠. 집권당은 서포트 그게 해줘야죠. 당연히 따라가게 돼야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특히 이번에 뭐 일각에서는 무슨 총리가 어쩌고 저쩌고 지분 얘기하지만 안철수 후보로서는 가장 큰 것은 자기가 이제 꿈을 이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차기에.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 그렇다고 아닙니까? 한다면은 윤석열한테 가장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대선 주자로서 차차기 그 플레이 그라운드를 당신이 만들어 줘야 한다. 그걸 화각을 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둘이 뭐 서면으로 예. 뭐 작성한 그분은 없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 할 수 있을 때 제일 큰 거는 뭐 국무총리를 하느냐, 그거 과기부 아닙니다. 장관을 하느냐, 예. 우리 당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챙겨주느냐 이게 아니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사실 철수를 진짜 많이 했지만 최종적인 꿈은 대통령이라고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제일 할 중요한 일이 이제 당 대표 선거, 예. 그다음 당권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가 그 108명 거대 야당의 대표다. 예. 이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그렇죠. 거고.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의 최종적인 꿈을 아니 윤석열 후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고 그거는 뭐 원희룡 그 전 지사도 있고 예, 쭉 또 오세훈 시장도 오세훈 있고. 시장도 있고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플레이 그라운드를 그러니까 딱 그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조그만 정당의 대표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겹방살이 하는 사람으로 네.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네. 공정하게 안 주면은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되더라도 이거는 크나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금 국민 대통합 정신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고 네. 그래서 완전히 동일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경쟁해라. 거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이제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장을 플레이 그라운드 공정하게 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되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나 뭔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선거가 끝나고 집권이 되면은 네. 직후에 통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준석 대표는 지금 오늘 MBC하고 그 라디오하고 대담에서 이것은 흡수 통합이지 당대당 통합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년까지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당대당 통합에서 그렇죠. 새로운 당이 새로운 당이 생기면은 예. 물러나는 거고 새롭게 선출해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면 전혀 달라져 버리거든요.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공동 대표제도 들은 바도 없고 현재의 단일 체제의 변화가 없다. 만약에 뭐 국민의당 쪽에서 안철수 쪽에서 선거 비용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흡수 통합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애우를 내가 해준다면 해주는 것이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표도 바뀌어야 하는 거고 뭐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지도 체제가. 그러니까 벌써 딱 견제를 지금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단일화에서 나타난 예.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주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 대표되고 나서 이때까지 잘해왔으면은 뭐그 잘해와도 또다시 한번 갈아보자는 그 여론이 생길 건데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실은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예. 아주 그 대표로 다시 뽑는다면 예. 당선되는 거에 거의 무망하죠. 예, 무망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제 당 밖에 있는 제3자로서 볼 때 이거는 그 단일화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준석 대표 말대로 하는 거는 예. 이거는 정말 그래가지고 당대당 통합해서라도 새로 대표 선출해가 자기가 당선될 그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나 불안하다는 걸 갖다 스스로 드러낸 거거든요. 미리부터 지금 딱 이렇게 테두리를 치면서 그러니까요. 방어막을 치고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아침에 아마 MBC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아마 앵커가 그렇게 물어서 대답했는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가 저는 아직도 조금 연소 뭐라 그러니까 좀 약하다는 게 그런 대답을 갖다가 얼버무려야죠. 그걸 저 단일화한 지 얼마 됐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무슨 이미 그 김치국 마신다고 그 이유 걸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그 판단이 너무 어리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얘기하더구만요. 윤석열 후보고 안철수 후보고 딱 하나 네. 아주 생각이 똑같은 게 있다. 이준석을 싫어한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선거 기간이고 또 가출하고 무슨 사고치가 와서 그냥 조마조마한 거죠. 참고 참는 것이지.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꼴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좀 젊은 지도자가 예. 나오기가 조금 당분간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젊으면서도 이렇게 상당히 리더십 있게 예, 또 잘했으면은 그런데 완전히 불안한 정도가 젊은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도 혀를 끌끌 찰 그러니까요. 정도의 행위를 너무 많이 예. 했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젊은 대표답게 네. 당을 혁신을 시키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끌고 갔으면은 잘 뽑았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사람이 젊은 국민의힘으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젊어지고 개혁적이고 이제까지의 국민의힘이 보수적이란 말을 듣는 정당에서 황골탈퇴하는 좋은 정당으로 바뀌는데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국민의힘은 해체를 하고 집권을 하면은 새롭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그대로 해야 될 지면 겁니다. 온전하지 못할 네. 겁니다. 분당도 이루어지고 여러 또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에서 참 좋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도 같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맞습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그 기자회견 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현재 국민의힘을 중도 실용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거다. 기득권 정당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은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지방선거 때도 다 공천권 공천권 행사하고. 행사하고 예. 그래서 내 토양을 차차게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가 내년까지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착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감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정부에 무슨 자리로 가느냐, 총리로 가느냐 진짜 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우선 총리직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먼저 1차적으로 총리를 택하면 지분 나눠먹기 해먹네, 맞네, 자리 나눠먹기. 지금 또 하나는 180석을 예, 이길 수가 민주당이 없죠.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국회의 인주를 거쳐야 하니까 예.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아주 망신살을 뻗치니까 구태여 그렇죠.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을 먼저 장악을 해서 내 기반을 정치적 기반을 확실히 하고 예.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총리도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신 이제 뭐 과기 부총리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구 자기 사람 예, 시키고 예, 예. 뭐 장관들 딱 내각에 보내고 저 청와대에도 또 심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준석 후보 안철수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제 이 생각에는-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여 변호사님이 큰 줄거리를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또 취임 준비 기간이 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당내 통합 문제. 문제 예. 또 그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할 그렇죠. 중요한 중요한 과제다. 일이죠. 예. 예. 제 생각에도 안철수 후보가 네. 대표가 딱 정권 바뀌자마자 국무총리 뭐 이런 거 한 건 전혀 예, 그런 그럼 통합 정신에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 교체 맞지 않다 야합이란 소리를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 전에 DJP 때도 JP가 그 인준이 안 돼갖고 엄청나게 몇 달을 뭐 그 꼬리표 뭐 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설인가 무엇인가. 국회가 지금 그 저기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어요. 민주당이 장악돼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더 큰 꿈이 있다면은 예.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당을 장악해서 정치를 좀 더 이제 이때까지 안철수 대표가 거대 정당의 어떤 그 대표 역할은 못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도 못했고 꼬마 당의 꼬마 이제 민주정당 뭐 거의 역할이 없는. 제일 많은 게 38석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 좀 뭐- 쪼개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바른 정당하고 합쳐갖고 그러니까요. 바른 미래당. 바른미래당인가 뭐 그랬는데 그래서 우선 정당에 국민의 힘이 될지 뭐 이렇게 통합하면 당명이 바뀔지 모르지만은 이 그 당 안에서 자기 세력을 충분히 네. 키우고 정치력을 발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총리라든가 이걸 해서 행정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게 길이지 뭐 처음부터 총리하거나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때도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정치를 한 10년 했는데 국회의원을 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어떤 실행력, 집행력이 행정력은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니 집행력이 없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무슨 실적이 뭐가 있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행정 경험을 갖고 싶다는 의사는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정치 초반에서는 서로 기싸움을 벌이기 마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입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좀 지나면 정치 상황도 변하고 예. 내후년 아마 총선에서는 확 바뀌어요. 이쪽이 집권당이 되면은 틀림없이 과반 이상은 예. 확보를 할 겁니다. 예. 그때 총리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5년 후에 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27년이죠. 예, 뭐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딱 물러나서 준비하면은 맞습니다. 안철수로서는 아주 좋죠. 그리고- 그때 되면 이쪽도 오세훈 후보도 있고 원희룡 원희룡 있고. 후보도 있고 이준석도 뭐 달라들 거 아닙니까? 뭐 또 그 간에 5년 사이에 어떤 사람이 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자기 그 키가 커지는 거죠. 예. 이상이 커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 모두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하기는 합니다만은 벌써부터 일단 대선에 이겨놓고 나서 아유, 그 이야기해도 생각을 그렇지 해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서로 예. 견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김칫국이다 예, 그런 그 말씀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저 제발 며칠만이라도 좀 입을 좀 무건 다물고 수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물고 왜 그 자꾸 언론에 나가서 이런저런 그러니까요. 얘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보통 그냥 뭐 패널이라든가 그쪽에 무슨 대변이라든가 무슨 공보단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오라면 하루라도 안 쫓아나와가지고. 나가면은 아주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너무 받으려고 그러고 예. 지금은 관심 그것도 받을 사람이 병이에요, 병. 예.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관심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예. 이준석 본인이 관심을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좀 5일간만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예.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